2011년 4월. 일에 의해 옛날에 시골에서 겪었던 일이라는 스레가 세워집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의 눈에 띄고 싶다며 초5 때 무렵의 기억을 풀기 시작하는 일. 하지만 이후로 스레에 있던 모두가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되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겪었던 일. 우선 일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지만 한가하면 들어줘 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일이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의 체험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일은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한 달 정도를 외갓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맞벌이 집안의 아이였던 일은 외갓집에 갈 때는 거의 혼자 갔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로 환영해 주었다죠. 두 분이 살던 곳은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합쳐도 50명 될까 말까 할 정도. 그래서 같이 놀 애들도 겨우 5~6명 정도였다네요. 그런 일에게는 자주 같이 놀던 친구가 셋 있었습니다. 당시 중1로 셋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던 A와 그 A의 남동생이자 6학년인 B, 그리고 어물전 아들이었던 4학년이 C입니다. 도쿄라는 대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은 시골 생활이 신선해 게임기가 없어도 즐거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5학년 여름방학 때 매년처럼 67시간이 걸려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에게 인사를 한 뒤에 바로 놀러 나갑니다. 일은 마을 어른들이 가면 안 된다고 하던 남쪽 산속에 있는 이나리 신사에 가서 담력시험도 했다며 당시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어른들이 가서는 안 된다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현도 옆에 있는 제재소와 묘지에서 더 들어간 지역입니다. 현재 그 현도는 확장되어 터널도 생길 만큼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도로폭이 좁은데도 교통량이 많아 위험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이나리 신사에서의 담력시험이 별거 없어서 다음날 거기 가보자며 B가 말을 꺼냈습니다. B의 말로는 묘지 앞쪽으로는 쇠사슬로 막힌 길이 있고 거길 지나면 섬뜩한 집이 있다는 것. 그러자 A가 그런 집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아무래도 정말 가서는 안 될 장소는 쇠사슬이 쳐진 길 안쪽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또한 B에 의하면 그 쇠사슬로 막힌 길 안쪽으로 예전에 다리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태어날 무렵에 홍수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구도로가 있어 거기에 오래된 다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 B는 이 정보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들은 모양으로 거기에는 귀신 나오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A가 흥미를 느낀 건지 두 형제는 가보자며 신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지만 막내인 C가 발을 빼려고 합니다. B는 그런 C를 약올렸고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던 C는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행 넷은 현도 고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10분 정도 가자 산 옆에 커다란 묘지가 보여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더 걸어가니 B가 말했던 쇠사슬이 쳐진 길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철기둥 2개가 있고 쇠사슬이 쳐져 있는 그 길은 앞쪽으로 막혀 있습니다. 일행은 그 쇠사슬을 건너뛰어 안쪽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강이 나오면서 길이 끊어지고 맙니다. 길 건너쪽으로는 터널 같은 길이 있었던 겁니다만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막힌 것에 A가 짜증을 내던 중 B가 다리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일행은 다시 돌아가 빙 둘러가자며 B가 길 옆을 가리켰습니다. B의 말로는 거기에 있는 돌이 구도로로 가는 분기점 같다는 거였죠.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는 사람 머리통만한 크기로 평평한 돌이 2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운데가 파여 있었는데 B가
옛날에 여기에 지장보살상이 있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일행은 가다 보니 출렁다리를 발견. 다리가 끊어져 떨어지지 않도록 한 명씩 순서대로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B, A, 1순으로 다 건너갔는데요. 막내인 C가 머뭇거리면서 건너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겁쟁이였던 C는 질질 짜면서 5분에 걸쳐 다리를 건넜고 그런 C를 B가 웃으면서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구도로를 2, 3분 정도 걸어가니 오른쪽에서부터 이끼와 잡초투성이의 자갈길이 합류해 왔습니다. 거기가 유실된 다리 앞쪽으로 있던 차도일 거라고 일은 생각합니다. 거기부터 100m 정도를 구불구불한 길을 나아갔더니 두 채의 집이 보여왔습니다. 원래는 다른 집들도 있었던 것 같은 흔적이 있었는데 공터로 변해 있어 섬뜩한 분위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 집 두 채는 단층집으로 길을 끼고 마주보듯 서 있었고 모두가 폐가로 왼쪽 집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 입구에는 비바람에 쓸려 얼굴에 입체가 사라진 낡은 지장보살이 있었고 왠지 검붉은색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A, B 두 형제는 엄청 흥분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일과 C는 공포를 느껴 입을 닫고 있었죠. 두 집 모두 판자를 X자로 해서 막아놓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B가 어디로 들어갈 수 없을까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두 형제는 집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C는 작은 소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데 B가 멀리서 불러서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판자로 막혀있지 않은 뒷교 쪽 문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두 형제는 그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기 시작. C는 필사적으로 말렸던 겁니다만 B가 아무도 안 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잡아당기니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두 형제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집안은 어두워서 손전등을 안 가지고 왔던 일은 후회합니다만 A와 B 두 형제는 그 부엌문으로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갑니다. 여기서 공포보다 호기심이 앞섰던 일은 형제를 따라 들어갔고 홀로 남겨지기 싫었던 C도 결국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은 부엌으로 곰팡내가 심한 데다 걸을 때마다 먼지가 날릴 정도입니다.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안쪽으로는 다다미가 깔린 방이 있었습니다. 부엌과 다다미 방 경계에 있던 다다미는 엄청나게 손상되어 있었고 검게 변해 있어 썩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위로 가로지르는 천장 들보는 뭔가로 파인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쇼와 40년대, 즉 1960, 70년대 달력이 걸려 있어 그 집은 20년 가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또한 그 방에는 나무로 된 바구니 같은 게 있고 뚜껑 부분에는 노랗게 변색된 안지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C가 이제 돌아가자, 무서워 하기 시작. 그런 C를 보면서 두 형제는 실실 웃으며 바구니를 열어보려고 했는데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둘은 바구니를 포기하고 실내 산책을 이어나갑니다. 바구니가 있던 방에서부터는 좁고 어두운 복도가 연결되어 있었고 푸세식 일본 변소와 비좁은 욕실이 들어서 있었죠. 욕실에는 검은 액체 덩어리 같은 게 있어 불결하고 섬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변소와 욕실에서 연결되는 복도 반대편에는 또 다른 방이 있고 그 방에는 전신 거울과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 상자에도 바구니에 붙어있던 것과 같은 반지 봉투가 붙어 있었고 흥미진진했던 두 형제는 상자를 열려고 했습니다만 이쪽도 좀처럼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B가 종이봉투를 떼어내서 안에 있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렁이 같은 필체로 한 줄에 뭔가가 쓰여 있었고 왼쪽 밑에는 뭔가를 문질러 놓은 듯한 검붉은 얼룩이 있습니다. 그때 B가
바구니에도 한지봉투가 붙어있던 걸 생각해내고 일행은 바구니가 있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바구니에 붙은 봉투에 들어있던 종이에도 뭔가 글씨가 쓰여 있었고 검붉은 얼룩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가 있는 방을 지나쳐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저기 사람이! 씨가 얼굴을 숙이고 떨기 시작합니다. 이리 봤더니 거울 너머로 사람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리 조심조심 현관 쪽으로 가봤더니 현관에도 전신 거울이 있고 정면에는 유리상자 안에 들어있는 일본 인형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복도에서 봤을 때 인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신 거울에 비친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한 거죠. 여기서 B가 겁쟁이 C를 비웃습니다. C는 울상을 지으면서도 얼굴이 새빨개졌는데요. 실은 일도 이때 간이 콩알만해졌다네요. 그리고 그 일본 인형이 들어있는 유리상자에도 한지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한 줄의 글씨와 검붉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가구는 없는데 상자나 바구니 그리고 일본 인형과 거울이 남아있다는 기묘한 상황에 일은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한 두 형제는 다른 집에 가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뒷문을 향해 복도를 걸어가던 일은 아무 생각 없이 현관 쪽을 돌아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아까 거울에 비쳤던 인형이 있었는데요. 잘 생각해보니 이상한 겁니다. 인형은 벽의 사각지대에 있어 비스듬한 앞쪽에서 거울을 본다면 거울은 인형의 정면을 향하고 있었으니 인형이 거울에 비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형이 아니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신발장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일이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자 앞에서 걷고 있던 C가 열려있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다다미 방에 있던 나무 상자 뚜껑이 열려있었고 그 뚜껑이 상자에 기대어 있었던 겁니다. A, B 두 형제는 에? 어째서? 누가 연 거야? 하며 실실거렸습니다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어떻게 상자가 열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두 형제는 패닉에 빠졌고 둘 다 동시에 비명을 질러 그 소리에 일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뒤를 돌아봤더니 유리상자 안에 들어있었을 인형이 나와서 현관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일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이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쌕쌕 하는 소리만 날 뿐 입 밖으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은 어떻게든 모두가 있는 쪽을 향했는데 두 형제가 서로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A는 그만두라고 B를 말렸고 B는 별거 아니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러면서 A는 B를 등 뒤에서 잡은 상태로 일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 뒤에 서 있던 거울이 갑자기 넘어졌던 겁니다. 둘은 다치진 않았지만 다른 방의 거울도 넘어진 모양으로 여기저기에서 쨍그랑하는 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거울 뒤에는 먹으로 쓴 작은 글씨가 빽빽이 쓰여 있었던 겁니다. 그때 A는 거울이 쓰러진 것에 놀라 B를 잡고 있던 힘이 살짝 빠지고 말았습니다. B는 고함을 지르며 지랄발광을 하더니 A를 밀치고 바구니에 달라붙었습니다. A는 B를 말리려고 했습니다만 B의 어깨 너머로 바구니를 본 A도 비명을 지르기 시작. 뒤로 낮아빠지더니 손발을 훌럭대며 뒤로 물러납니다. B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던 말은 반복되는 누군가의 이름이었습니다. 뭔가에 놀란 A는 비명을 지르면서 뒷문으로 도망쳐 나갑니다. 패닉 상태였던 일과 C도 A의 뒤를 쫓았죠. 그러는 동안에도 집안에서는 B의 뜻을 알 수 없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A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다른 한 폐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과 C는 A를 향해 B를 구해서 여기에서 도망 나가자고 했던 겁니다만 A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눈물범벅이 되어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B는 여전히 그 바구니가 있는 집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외치고 있고 판자를 X자로 박아놓은 그 틈새로 B가 날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은 폐가의 현관에서 분명히 B가 아닌 사람의 그림자가 B가 있는 방 쪽으로 천천히 향하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자 A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폐가에서 어떤 진동과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더니 A까지도 B가 입에 담고 있던 사람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서 일은 B가 있는 집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B 옆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얼굴을 봤는데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도 모릅니다만 그게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은 일은 그 공포로 바지에 지리고 맙니다. 일은 더 견디지 못하고 C의 손을 잡아 끌고 폐가에서 도망칩니다. 정신이 들고 보니 일은 마을을 향해 제재소 근처의 현도를 휘청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C는 일의 손을 쥔 채 흐느끼고 있습니다. 일과 C가 마을을 나왔던 시간이 점심 전. 그 폐가를 향해 산책했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해는 이미 졌고 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과 C는 귀가가 늦는 걸 걱정하던 마을 어른들에게 혼쭐이 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는 지려서 젖었던 바지와 팬티도 완전히 말라 있었다는 것. 그러자 어른들은 A, B 두 형제가 없다는 걸 깨닫고 일과 C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나가 있던 둘은 폐가에 갔던 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죠. 폐가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고 두 형제가 이상해져 버린 일과 C가 도망쳐 돌아온 것을 얘기하자 어른들은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른들 중 단 한 사람이 일과 C를 새빨개진 얼굴로 노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형제의 엄마였습니다. A, B의 엄마는 일의 뺨을 몇 번이나 때린 뒤 이번엔 C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걸 주위의 어른들이 말립니다. 두 형제의 엄마는 거품을 물고 일과 C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두 형제의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더니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 라고 중얼댑니다. 거기에 다른 마을에 있는 신사의 신주가 나타났습니다. 그 신주는 사정을 듣지도 않고 일과 C의 얼굴을 보며 나쁜 느낌이 들어봤는데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거냐? 하고 엄한 얼굴로 말합니다. 신주의 엄한 시선에서 크게 혼나고 있는 느낌을 받은 일. 그러나 동시에 살았다라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머릿속이 몽롱해서 현실감이 없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거기서 어른들이 일과 C를 대신해 신주에게 설명하니 신주는 어른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른들은 일과 C를 뒷산에 있는 이나리 신사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일과 C의 등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머리에는 소금, 술, 식초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신주가 준 술과 식초를 모두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신주는 누워 외치며 일과 C의 등을 있는 힘껏 때리는 바람에 일도 C도 토하고 맙니다. 토하면서 신주가 지니고 있는 촛불을 보자 불이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장 속이 싹 빌 때까지 계속 토하다 보니 옷도 토사물로 뒤덮였습니다만 더 이상 나올 게 없게 되자 일의 머릿속도 밝아져 왔습니다. 이렇게 일과 C는 마을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수은등빛을 받은 옷을 봤더니 일과 C의 옷에 묻은 토사물이 이상한 걸 깨닫습니다. 그것은 회색이 섞인 검은색의 토사물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일은 다시 토하려고 했습니다만 텅텅 빈 속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대로 신주의 마을 신사로 일과 C는 끌려갑니다. 거기서 일들은 옷도 속옷도 모두 벗겨졌고 경내 우물물을 머리에서부터 뿌린 뒤 기모노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기모노 위에다 다시 소금, 술, 식초를 뿌리고 본전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신주는 일과 C에게 마을 청년단이 A와 B를 찾으러 간다는 걸 전합니다. 그러더니 A와 B는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신주는 계속해서 일 일행이 폐가에서 봤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봉인되어 있던 건 선대 때의 재앙으로 커다란 바구니는 아주 불길한 것이라는 것. 그건 너무도 강해서 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적을 붙여 힘을 억누르고 거울로 힘을 반사시켜 교력을 약화시키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거울 앞에는 우물이 있어 거기서 넘쳐나온 불길한 힘을 정화시켰다고 합니다. 그 바구니는 신주의 신사가 맡기로 되어 1년에 한 번은 그것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봄에 한 번 보러 갔었던 겁니다만 그 힘은 아주 강해 옮기지도 못했다는 것. 그리고 신주는 내일 그 집 자체를 봉인하고 오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사람을 저주에 죽이기 위한 주술 같은 것이라 완전히는 봉인할 수 없을 거라고 신주는 말합니다. 그리고 일 일행이 들어갔던 집의 맞은편 집은 가족들이 잇따라 괴이한 죽음을 당해 전멸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몇 채의 집이 있었으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더니 신주는 일 일행이 숨어들었던 집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람은 젊었을 무렵엔 쾌활하고 사람 좋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만 어느 날 맞은편에 사는 사람들과 다툼이 벌어지고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른 집과의 마찰도 있었는데 특히 반대편 집 사람을 증오했다는 것. 그리고 원인 불명의 사고나 병자가 속출했고 일들이 들어갔던 집주인 탓은 아닐까 하는 그런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 1972년에 그 지역에는 서로 마주보는 두 채의 집만이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 집 사람들은 애군에 시달렸고 1년 뒤에는 5가족 전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 일행이 들어갔던 집의 주인이 저주해서 죽인 건 아닐까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 집주인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번에는 일 일행이 들어갔던 집 가족이 전부 죽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아내와 둘이 살았다고 합니다만 아내는 어쩐 일인지 목욕통을 계속 끓이면서 그 속에서 죽고 남편은 목을 메고 죽었다는 것.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며 신주는 계속합니다. 도쿄로 일하러 나갔던 아들과 딸도 같은 날 사고와 극단적 선택으로 죽었다네요. 이렇게 신주는 일 일행이 숨어 들어갔던 집 주인이 사용했던 주술이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을은 무인마을이 되었다 해도 불길한 기운이 너무 강해 철거도 못할 정도라서 선대의 신주는 명령을 서서히 약하게 만든 뒤에 쫓기로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쫓을 수 있는 건 수십 년 후의 일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주는 이 주술이 일 일행에게도 재앙을 가져올 거라고 합니다. 아까의 의식으로 크게 토해냈지만 놔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뒤 일과 C는 소금, 술, 식초와 어떤 것을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갖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이란 건 물을 담은 병입니다. 그 병이 끓는 것처럼 뜨거워진다면 재앙이 내릴 때라는 것. 이렇게 신주는 C에게는 그 마을에 다시는 가까이도 가지 말 것, 가능한 이사가라는 것, 그리고 A와 B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도쿄에서 온 일에게는 다시는 이 마을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일과 C는 앞으로 만나는 걸 금지당했고 이 이야기는 2번 다시 하지 않도록 입막음 당했습니다. 일은 그날은 신사에서 머물고 다음날 도쿄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 뒤로 일은 B가 그 폐가 마을에서 죽었고 그리고 형인 A는 밖에서 미쳐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B의 시체를 폐가에서 데리고 돌아온 청년단 중 하나는 다음날 사고로 사망했고 둘은 정신이 이상해져 병원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B는 외상도 없어서 병사로 처리. 사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그 폐가 조사를 시키면 안 돼서 신주와 그 지역 유력자들이 사건으로 만들지 못하게 했던 건 아닌가 하는 것. 두 형제의 엄마는 그 사건 이후 정신줄을 놓았고 반년 뒤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엄마의 죽음 후 심장질환으로 급사했다는군요. 그해 가을, 일의 조부모는 옆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옆마을이라지만 40-50km는 떨어져 있어 자기 마을과는 연을 끊을 수 있었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리고 씨의 가족도 현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일은 그저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저녁 7시가 지나 일이 신주쿠역의 승강장을 걷고 있을 때의 일. 맞은편 승강장에서 시선을 느낀 일은 거기에는 작은 직장인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8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그 사람이 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씨도 이를 알아본 모양으로 도망치듯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사람들을 해치며 씨를 불러세웁니다. 씨의 팔을 붙잡자 씨는 겁먹은 얼굴로 "아, 역시"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일과 씨는 가부키조의 이자카야 체인점에 들어갔고 일은 그 사건의 후일담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일의 기나긴 혼잣말이 끝나자 어느 스레 주민이 쓰르라미 울적에 히구라시노 나쿠고로니가 연상된다고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씨와 대화를 나눈 일은 거기서 서둘러 3일 정도의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 스레는 준비를 마치고 한 번에 올리겠다는 것. 그리고 씨는 사표를 내고 왔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했답니다만 둘은 이자카야에서 그 마을에 가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실은 일은 3개월 전부터 B의 꿈을 자주 꿨다면서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매일 밤 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한 달 동안에는 어디에 있어도 B의 시선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은 그 집에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C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만 그대로 도망치고 싶다고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때 일을 만나게 됐고 더는 도망칠 수 없다며 각오를 굳혔다는 거죠. 그러나 일은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것도 일이 대학교 3학년 때 신주에게서 받았던 물을 담은 병이 깨졌던 겁니다. 바로 외할머니에게 전화한 결과 신주 일가는 사고로 이미 죽은 걸 알게 됩니다. 또한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신주의 가게는 끊어졌을 거라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는 조용히 "너도 조심하거라" 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일에게 있어 신주에게서 받은 물이 사라졌다는 건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뒤를 잇듯 며칠 후에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도 돌아가십니다. 일은 소중한 사람들이 죽기 직전 나쁜 꿈을 꾸게 됐는데 그게 항상 B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의 주변에서 떠난 사람들은 친지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친구도 죽었던 거죠. 친구는 죽기 직전에 일에게 전화를 걸었고 일은 전화 너머로 친구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B의 이름을 입에 담았던 겁니다. 친구는 B를 알 리도 없는데 B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갑자기 끊어져 버렸고 그 후 친구는 전철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의 소중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져갔던 겁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은 주술에 의해 사망한다는 걸 안 일은 그 후로는 친구를 만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도 병이 깨지고 나서 가족을 잃었다네요. C는 이 이야기를 참지 못하고 대학 시절 친구에게 한 결과 그 친구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과 C는 자기들이 그 폐가에 가지 않는 이상 주변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갈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은 자기의 아이를 갖고 있는 와이프가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일은 주술의 재앙이 분산될지도 모른다고 생각, 이 스레를 세웠다는 겁니다. 일이 짊어지고 있는 저주의 두려움에 스레 주민들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이 내일 그 폐가에 간다는 것을 알자 항상 비웃음이 입에 달린 스레 주민들도 이번에 안에서는 일의 무사를 기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를 칭송하는 스레 주민이나 상태가 안 좋아져서 계속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는 주민도 나옵니다. 이렇게 출발을 기다리는 일에 대해 스레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일의 귀환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4일 후, 일에 의한 새로운 스레가 세워지고 기다렸다는 듯 주민들은 이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일에 의하면 당일 씨가 돌아갔다는 것. 그럴 것도 씨는 울면서 일에게 사과했다면서 씨를 탓할 마음은 없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리고 홀로 현지로 향했던 일은 마을에 도착합니다만 옛날에 비해 인상이 바뀐 것에 놀란 모양입니다. 조부모님의 집이 있던 곳은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고 씨의 부모가 운영하던 어물전은 공터인 채로 남아 일은 허망한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일은 폐가에 갈 수 없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게 폐가로 이어지는 다리가 무너져 있어 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은 돌맞을 각오로 인근 주민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이 불어도 "뭐하러 왔어? 너와 엮이는 거 사형이다. 돌아가." 라면서 문전박대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은 그 사건이 일과 씨만이 아니고 마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일이 마을에 있는 미용실에 가봤더니 옛날에 일을 귀여워했던 아줌마가 찔끔대면서도 살짝 귀띔을 해줬습니다. 아줌마는 당시 신주가 죽고 나서부터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애군을 잠재우기 위해 인근 신사들을 찾아가 간청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어느 신사도 그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절망에 빠진 주민들은 마을을 떠났다는 것. 신주가 죽고 반년이 지났을 무렵 그 신사에 새로운 신주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그 신주가 마을에 애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놨다는 것. 그래서 일은 이야기를 해준 아줌마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죄도 했더니 죽지 말라고 복잡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그 새로운 신주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일이 신사의 도리를 지나자 신주가 일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일이 신주에게 고개를 숙이자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뭔가 엄청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군요. 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거기서 일이 자기가 18년 전에 폐가에 들어갔던 일을 전하니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신주는 이를 본전으로 안내합니다. 신주는 전태 신주에게 이야기는 들은 모양으로 마을 쪽으로 그 힘이 향하지 못하도록 그 집을 봉인했다는데요. 그리고 신주와 이야기가 진행되자 역시 전 신주에게서 받은 물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인해 그 집을 봉인해도 재앙이 내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항상 말거리를 잡고 늘어지던 스레 주민들조차 꼬투리 잡을 틈도 없이 바짝 쫄게 되죠. 일은 어째서 자기와 씨는 살아있는지 신주에게 질문했습니다. 신주는 본인의 억측일지도 모르지만 B의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술에 B의 의사가 더해지는 것으로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는 저주로 바뀌어 결과적으로 이를 지키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하나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와이프나 아이도 주술에 의해 목숨을 잃을 것인가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신주는 일이 결혼했다는 것에 놀라면서 태어날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걸 맞췄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태어난 후에 와이프에게 애군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의 아이는 가혹한 인생이 되고 일이 죽은 뒤에 아이에게도 같은 재앙이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리죠. 그러나 신주는 일과 그 주변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신주는 도쿄의 지인을 소개하며 C에게도 이 신사에 오게 하라고 일에게 전합니다. 신주의 상냥한 대응에 일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은 아직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B가 꿈에 나와 자기를 부른다는 그 느낌입니다. 신주에게 그것을 전하니 신주는 엄숙한 표정으로 부정합니다. B의 곁에 갔다간 일도 죽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신주는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B는 이미 귀신이 되어 일이 거기에 간다면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일은 모골이 소면함을 느끼며 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은 인터넷에 이 이야기를 올린 것으로 뭔가 영향이 있진 않을지 신주에게 물었습니다. 신주의 생각으로는 뭐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 그리고 일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애군이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신주는 말했습니다. 다만 이야기가 퍼지는 것으로 큰 영향이 생길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고 신주는 말합니다. 여기서 일은 이걸 읽은 것으로 인해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미안하다고 스레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여 일은 와이프와 함께 신주가 소개해준 신사에 인사를 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옛날 시골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마친 일은 자신의 경험을 스레 주민들에게 전하고 스레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자 이 스레를 읽고 있던 많은 주민들은 사건이 일어났던 마을이 어딘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들에 대해 일은 지역이 특정되면 안 된다며 스레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만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지만 쓸데없이 특정 짓는 기술이 만땅인 게 당연한 주민들은 일의 이야기에서 어떤 현인지 추측해내는데 필사적이 됩니다. 그 후로도 시간만 잔뜩 있는 특정반이 모여 자기들의 특기를 발휘, 시, 마치, 마을까지 추측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적은 것도 있어 아무리 한가한 스레 주민들로서도 특정은 난항에 빠지고 주민들은 힌트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일은 그런 주민들에게 강경하게 주소는 물론 힌트조차 밝히지 않죠. 그러자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이를 의심하는 의심귀 주민과 주소는 안 알려줘도 되니 낚시인지 아니지만이라도 확인하고 싶다는 스레 주민도 나온 겁니다. 그런 실랑이가 계속되던 중 특정반은 대략의 주소까지 추측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독하게 끈질긴 특정반의 일은 항복, 낚시였다는 걸 밝힙니다. 일은 마을과 폐가 그리고 저주의 소문은 있지만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특정은 다 알 수 없었으나 이 스레가 일부 낚시였다는 게 판명되고 스레는 신이 난 상태에서 막을 내렸던 겁니다. 일이 예전에 시골에서 일어났던 기묘한 사건에 대해 풀어나갔던 스레였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선 낚시 선언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만 일이 특정되는 것이 두려워 낚시라고 둘러대고 도망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 주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